오, 여기 봐봐. 우와, 50도, 40도, 41도. 네, 아까 보면 50 몇 도짜리도 있었는데, 이쪽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이너스 모빌리티의 강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겨울철 라이딩 필수 제품이죠. 발열조끼입니다. 발열조끼. 요즘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이 아이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 레이너스몰에서 이 발열조끼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번 주부터 엄청난 한파가 왔어요. 서울 지역은 막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라이딩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품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돈내산입니다. 어디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제 돈을 주고 구매한 이 발열조끼 사용해본 그 느낌과 소감 그리고 이제 기능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뉴 몬스터 스마트 발열조끼. 이런 발열조끼 제품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소재가 그냥 일반 우리 옷 면 소재 같은 거로 되어 있고 내부는 기모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물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보조 배터리를 넣는다거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제조사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산이 아닌 발열조끼가 없을 만큼 거의 다 중국산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알리나 이런 데서 다 타오바오에서 산 그런 직구 제품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알리에서 산 제품들 다른 리뷰들 보니까 2, 3만 원대? 싸면 한 1, 2만 원대 제품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대 제품입니다. 이왕 사는 거 알리 이런 데서 사실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일찌감치 주문했던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구매를 하자. 또 이 제품이 광고에 따르면 KC 인증 그리고 전파원 인증까지 받아서 이런 발열조끼 같은 경우에 코일 같은 게 안에 막 들어있지 않습니까? 발열 코일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전자파가 많이 발생을 해서 몸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광고에 따르면 없다고 하니까 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전자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서 그것까지 측정을 못하지만 제품 스펙상으로는 KC 인증 그리고 전파원 인증 그거에 관련된 서류 같은 것도 동봉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제품 특징이 인넷 방식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발열조끼들 보니까 이렇게 USB 선이 보통 옷에서부터 바로 뽑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USB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USB 포트를 만들어 놔서 선이 끊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요것만 쏙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인넷 방식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없고 자극이 없는 특수원단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발열조끼를 사용 안 해봐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냄새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살 때부터 냄새가 그냥 우리 패딩조끼 이런 냄새 그 정도의 냄새만 나고 안감도 기모라 하는데 대부분은 기모니까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고 주머니도 좀 커졌다고 합니다.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 거는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쨌건 간단한 물건을 넣기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1000mAh 배터리는 기본으로 수납이 가능한 주머니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좀 싸는 제품은 맥시멈 45도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던데 요 놈은 55도까지 일단 맥시멈 최고 온도가 55도 그 다음 모드가 45도 최하가 35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체감도 해봤고 해서 온도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정말 55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지 레이저로 체크가 가능한 이 온도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실제로 55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최대 사용 시간은 이제 1000mAh 기준으로 4시간 정도 계속 풀 온도로 사용하면 4시간 정도고 온도를 좀 조절해서 사용하면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최고 온도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그래서 최고 온도를 과연 진짜로 몇 시간 동안 이 1000mAh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봤으니까 그 영상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를 본격적으로 체크하기 앞서서 발열 부위가 5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과 그 다음에 복부 쪽을 이렇게 감싸주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등 윗부분에 보니까 네모나게 이제 발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들이 이렇게 잡히고 허리 오른쪽 하나, 왼쪽에도 또 하나 있고요. 전체가 발열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건상 그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오른쪽 하복부를 감싸줄 수 있는 발열 패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발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을 켜고 발열을 시켰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발열이 되는 건데, 제가 직접 이제 전원을 켜고 과연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 주는지 맥시멈,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 상승 같은 경우에 전원을 킨 상태에서 제가 입고 있으면 제 체온 36.5도의 체온과 덧붙여져서 더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벗은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했을 때 과연 55도까지 도달을 해주는지, 그 근처까지만 가도 사실은 입지 않은 상태에서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전원을 켜서 온도 상승 여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돈내산입니다. 저희가 레이너스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 이게. 하지만 겨울철 필수템이 돼버렸죠, 이 발열조끼라는 게. 전동 킥보드 타든 오토바이 타든 요즘 이거 안 해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이 제품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전원 켜볼게요. 자, 전원은 왼쪽 가슴 위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꽂은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발열은 되는데, 최고 온도에 도달했을 시 온도를 한 단계 낮추더라고요. 45도 모드로. 최고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얘가 이제 45도, 얘가 이제 35도 모드인데,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빨간색을 한 번 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55도 최고 온도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낮춰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몸이 되게 열이 많은 편인데 라이딩을 하다 보면 너무 바람 때문에 너무 춥기 때문에 하얀색, 파란색 모드로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빨간색 이렇게 켜놨고요. 온도가 오르려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잠깐 놔뒀다가 발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체크하면서 조금 걱정인 게, 오늘 상당히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온도, 제가 있는 곳이 경남 창원이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아침 온도가 영하 3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은 영하 10도라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 유튜브실도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서 지금 온도가 조금 낮아 있는 상태.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쌀쌀하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제 온도를 바로 올려줄지, 몸에 착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의 온도가 조금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발열 패드를 이렇게 한 5개가 아닌 한 8개, 9개, 10개로 늘리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겠죠? 만약 그렇게 하고 배터리가 2개 정도 꽂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좀 살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추워가지고요. 겨울철에도 진짜 라이딩을 즐기는 열혈 라이딩 마니아 분들이 많지만,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열선 조끼들의 성능이 거기서 거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거, 발열 패드가 진짜 아마 10개 정도 돼가지고 막 화려한 열이 내 몸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발열조끼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 저희가 이제 메이커스에 관련된 시설도 많으니까 한번 직접 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패드들이. 확실히 이런 발열조끼 녀석들의 그 성능을 100% 끌어올리려면은 몸에 딱 두르고 있으면 이제 인체의 체온과 결합이 돼서 온도 상승도 잘 되고 유지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중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공업용 우리 온도 체크하는 거 레이저로. 여기 보시면 39도 찍히나? 32도. 약간 패드 오른쪽 온도가 좀 낮고, 패드의 왼쪽 부분 30도, 뭐 40도. 온도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자,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오, 여기 봐봐. 우와, 50도, 한 40도. 오른쪽보다 왼쪽 패드가 훨씬 더 온도 상승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9도, 40도, 49도. 우와, 나쁘지 않네요. 오호. 자, 등 윗부분을 감싸주는 거는 계속 상온에 노출돼 있어서 지금 24도, 8도. 이 녀석도 따뜻해지긴 하는데, 방금 이제 왼쪽 안쪽 부분에 있는 등 안쪽에 열을 내주는 패드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상온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서 이렇게 끼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33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복부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 체크. 41도, 42도, 44도. 부분마다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40도 중간을 맥시멈 가리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왼쪽 패드, 왼쪽 복부를 데워주는 패드. 40도. 약간 부분보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온도 체크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가장 낮았던 등 위쪽을 대파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전하네요. 온도가 30, 많이 올라가봤자 30도. 우리가 이게 착용한 상태라면 온도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온에서 그냥 혼자만 발열을 시켰을 때 입은 상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만 발열을 시켰을 때 등 위쪽은 약 5분이 지난 상황에서 맥시멈 온도가 약 34도, 35도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부분은 옷이 닫혀있기 때문에 더 열이 잘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등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더 잘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등의 오른쪽을 데워주는 패드, 우측 하단을 데워주는 해보겠습니다. 30도, 35도, 39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더 높네요, 보니까. 이건 20도대. 입고 있진 않아서 그런가. 하단 우측 패드 같은 경우에도 40도 맥시멈 보니까 그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복부, 우측 복부를 데워주는 패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44도 이 정도 지금 찍히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10몇 도, 20몇 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낮네요, 그래도 우측 복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좌측 허리 부분을 아까 제일 온도가 높았는데 이번에 어떤지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확실히 온도가 오른쪽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40대, 45도, 평균 45도 정도의 여기가 맥시멈 온도가 45도 정도인 거 봐서는 빨간색 표 최고 온도 모드에서 55도 정점 찍고 나서 전력 절약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도가 좀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아까 분명 50몇 도짜리도 있었는데 이쪽에서 여기 45도 맥시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 복부 46도, 48도, 50도 이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돈내산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뉴 몬스타 스마트 발열조끼. 일단 이렇게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벗어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발열량을 체크를 해봤는데 중국산 제품이 다 그렇겠지만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만큼의 발열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겨울철에 이 녀석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좀 버틸 수 있겠죠. 따뜻하게 라이딩을 즐기는 동안. 자,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자면 사이즈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세 페이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제가 보통 L을 입거든요. 100 사이즈 정도를 입는데 그걸만 보고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안 보고 L을 구매를 했더니 두 사이즈 큰 거를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으면 딱 붙습니다. 딱 붙고 약간 복부 쪽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이미 포장은 깎고 제품은 입었고 교환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입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발열조끼가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랑 사이즈 체크를 재는 기준이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L을 사도 이렇게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라지나 2X라지 정도로 구매를 하셔야 만약 L을 입으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좀 넉넉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게 발열조끼는 이렇게 겉에 입는 게 아니고 옷 내부에 입잖아요. 잠바 안이라든가 입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과 최대한 밀착이 돼야 그 열이 전달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제가 더 배가 나오지 않게끔만 조절하면 입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이즈 체크를 잘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척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얘를 가지고 세탁기에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원 포트를 다 분리한 상태에서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연 건조를 하면은 만약에 땀을 흘렸다거나 아니면 드러그들 많이 묻어서 세탁을 해야 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는 아직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세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사용 시간이 과연 그럼 진짜로 최고 온도 상태에서 1000mAh짜리 풀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작동을 시켰을 때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착용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니 그 영상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원래는 제가 혼자서 셀프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 직접 체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열이 많은 편이고 이걸 입고 있으니까 업무가 하기 힘들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체 추위를 많이 타시는 저희 신 팀장님께 잠깐 토스를 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해봤고 최고 발열 상태로 1000mAh짜리 배터리를 풀로 충전한 상태에서 사용을 했을 시 4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레이너스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고 또 발열조끼가 라이딩 하시는 분들, 겨울철 추운 데서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된 만큼 저도 한번 제품을 구매를 해서 라이딩을 또 즐기는 입장에서 리뷰를 해봤고요. 자, 올겨울 최고로 춥다고 하죠. 벌써 그게 시작된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라이더들의 그 본능을 이 추위가 잠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선조끼 하나 마련하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라이딩을 즐기는 전동인들, 라이더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 거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알림 신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